우리 드라마를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박지은 작가님과 별그대에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맞췄고, 그리고 아무래도 박지은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고요. 또 이민호 씨하고도 굉장히 제가 항상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출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민호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박지은 작가님을 처음 뵀던 거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이템이 나오고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작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박지은 작가님과 또 진혁 감독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연 선배님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삼강 로맨스를 펼칠 우리 성근을 씨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역시 질문은 똑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요, 질문이? 네, 우리 드라마를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 일적인 거 핑계 없이 어떻게 제가 전지현 씨 옆에 서보겠습니까? 그게 일단 제일 컸고요. 같이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진혁 감독님은 이제 오래됐죠, 안지가. 근데 작품은 이번에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안 쓰다가 이번에 우연히 술자리에서 같이 하자고. 그게 또 컸고, 제일 컸던 건 어쨌든 대기업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믿고 달라들었습니다. 아, 그런 출연의 이유가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희준 씨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질문. 예. 저도 봄에 박지은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가을쯤에 이준 씨 멋진 캐릭터가 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팀이 꾸려져서 와보니까 정말 감독님도 그렇지만 우리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까지 촬영 감독님하고 전부 다 지금 가장 내노라 하는 인류 분들이 다 모여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죠. 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준 씨가 오셔서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그럼 바로 받아주시죠. 원호 씨. 네,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호 씨 특히 SBS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혜선 씨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역시 질문 똑같습니다. 네. 저도 원호 씨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기자분들 저희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자, 감독님. 네, 지금 저희 연기자 6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 자리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해보시니까 연기자분들은 어떠시던가요? 괜찮으시다면 칭찬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을 안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여 있는데 항상 이렇게 칭찬이라고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아마 굉장히 연기적으로 풍성해질 거라 믿고 있고요. 지금 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지현 씨. 네, 저희가 2년 만에 뵈서 굉장히 반갑고 더군다나 이제 이너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 저희도 이제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너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너 캐릭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맡게 될 역할이 인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걱정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설레고 또 흥분되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글쎄요, 뭐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을 법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 소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뭔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사실은 굉장히 너무 가슴 설레었었고요. 막상 이제 대본을 받고 이제 제가 맡게 될 인어 역할을 보니까 유쾌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이 표현되었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제가 박지은 작가님과 아무래도 별그대에서 천성이 역을 맡으면서 또 많이 호흡을 맞췄던 부분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자신감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기를 하면서 또 대본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더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뒷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준비하신 동안 마이크는 이민호 씨. 네, 이민호 씨는 극중에 이제 사기꾼인데 그냥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술을 보여요. 네, 능수능란한 마술을 선보이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혹시 마술을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리고 뭐 배우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뭐 배운 것 중에 좀 잘하는 게 있으신지, 자신 있는 게 여기서 살짝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해야 되는 게 많은 캐릭터라서 그 안에서는 이제 마술도 있고, 그리고 라이터를 이용한 이제 또 최면 기술들도 이제 매회 지금까지 찍은 것들 중에는 매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마술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배워봤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배웠는데 사실 마술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신기한데 이제 그 과정이나 그 이제 기술들을 익히고 나면 어떤 마술도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가지 마술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리포트 신나라 기자입니다. 저 전지현 씨께 여쭤볼 건데요. 아무래도 박지은 작가님이 로맨스 코미디, 판타지 로맨스를 잘 쓰시는데 이번에도 또 천성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지울 수는 없어요. 천성이와 다른 점, 그리고 이 캐릭터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고 부각시켜주고 싶으신 매력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천성이와 인어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박지은 장관님과 이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천성이 기대 이상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사실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넘어야 할 벽이고요. 항상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작가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인어는 모든 게 새로워요. 처음 만나는 이민호 씨, 허준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새로운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떤 인어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어에게는 모든 게 새롭다 보니까 보는 저희로서는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로
소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물속에서 하는 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보다도 그 촬영을 하고 나서 화면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새로워요. 굉장히 새롭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신비롭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듭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다. 저도 좀 추가하자면 어제 전지현 씨랑 처음 촬영을 했는데 저도 같이 작업하는 배우로서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인어를 표현할까. 근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기했고 정말 말도 새롭게 배우고 모든 게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을 표현하는데 인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보면서 반응하는 리액션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정말 재밌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제 씬을 찍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료지만 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진심을 담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희준 씨께서 저희가 그 전지현 씨의 인어 모습을 더욱더 궁금증을 자극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인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뭔가 알아가고 처음 맞닥뜨린 그것들과 뭔가 부딪혀가는 그런 데서 뭔가 재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디 두메산골 짝에 있었던 산골초녀에게서도 뭐 나올 수 있는 법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래도 인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또 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인어를 소재로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일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지현 씨께는 아까 전에 잠깐 하이라이트만 봐도 비늘이라고 하나요? 왜 인어 옷, 복장. 네네네. 근데 그런 모습은 또 사실 우리 예전에 동화에서 외국에서 뭔가 해왔을 법한 사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과거, 우리 조선이나 그 시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그 모습도 이왕이면 좀 우리스럽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의문도 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인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주로 또 연출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예, 지현 씨가 강조한 부분, 인어가 이 세상을 처음 본다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익숙해 있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사실은 내용 스포가 되는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해드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고 부조리한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그런 거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는. 그리고 인어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낯설기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어공주라는 우리 안데르센 동화죠. 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는 인어 이야기는 사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예, 뭔가 이 애틋하고 또 슬프고 이런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좀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재밌고 또 나중에는 슬프기까지 한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인어라는 소재를 고르게 됐고요. 예, 굉장히 처음에 박지은 작가님과 만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할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아이템을 사실은 개발을 하다가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특히 겨울에 따뜻한 사랑 얘기, 슬픈 사랑 얘기 플러스 우리를 돌아보는 얘기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인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재밌게 가는 드라마가 아니고 이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인어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요. 인어를 사실 알다시피 인어가 사실 반 물고기 반 인간이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그려가지고는 과연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붙을까 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사실 표현 장르니까 판타지 장르니까 인간의 모습에 가까운 부분을 좀 많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부분만 보신 거고요.
저도 100% 어떻게 이게 좋게 받아들여질지 이 모습이 확신은 없지만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너의 모습이니까 한번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 답변 되셨죠?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12의 이정현 기자라고 하고요. 신혜선 씨랑 이민호 씨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신혜선 씨도 어쨌든 삼각관계의 어떤 한 축을 이루시는 것 같은데, 전지현 씨랑. 근데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인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어떤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 캐릭터의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지현 씨와의 로맨스 연기뿐만 아니라 사기꾼? 사기 트리오? 이 남자 세 분과의 어떤 브로맨스 연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연기 호흡할 때 어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군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인어는 청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어랑은 상반되게 약간은 계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반된 모습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어와의 만남과 또 멜로, 로맨스와는 별개로 또 이제 드라마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스토리 형식으로 매번 이제 팀을 이루어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또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가장 일단 중점을 뒀던 거는 무겁지 않게 그리고 유쾌하게 라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촬영하는 희준이 형이나 원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희준 선배가 정말 많이 좀 분위기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기꾼이지만 계속 이제 뭐 사기라는 단어가 조금 뭔가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시면 그냥 유쾌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들의 에피소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호 씨께서 사기꾼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두 분께서 이제 수긍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준 씨하고 신원호 씨 혹시 촬영하시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여기서 아주 조금만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재밌어서 근데 현장에 가면 늘 셋이 사이가 좋아서 늘 기분 좋고요. 편하고 또 원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또 잘 따라오고 있고 또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저야 뭐 좀 가운데서 잘 까불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셋의 호흡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원호 씨도 그러면 네, 저도 진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항상 촬영장에 갈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또 가면 하루 한 번씩 허그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긴장 많이 풀리고 진짜 같이 팀인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이크를 앞쪽에 계신 자, 네. 마이크 어디 있죠? 네, 두고 계신가요? 네,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진혁 PD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번에 이민호 씨랑 두 번째 호흡을 마치게 되셨어요. 여기요. 네. 시티헌터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지현 씨랑은 처음 만나서 호흡을 맞추셨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인어를 잘 표현해 주셨는지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때는 시턴트 때는 굉장히 어렸었죠. 예, 지금은 좀 더 남자다워지고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작품을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함께 그동안 계속 좀 꾸준히 그래도 봐와서 예, 이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고 해야 되나요? 배우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턴트 때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느낌이 강한 배우였다면 이제는 좀 더 연기자로서 또 뭔가 내면에 무엇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연기자로서의 모습이 이번 드라마에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지현 씨한테는 제가 참 항상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 말을 표현하기 힘든데 사실 물속에서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게 들어가서 움직임 자체가 힘들어요. 거기다 또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딱 이너 복장 그걸 딱 입고 들어가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제 생각에는 물속에서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지현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말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물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기 캐릭터를 특히 표정에서 다 드러내는 배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랄까 믿음이 간다 그럴까요? 현장에서 예, 이 드라마를 중심을 잡아주는 예, 그런 연기자로서 믿음이 가는 그렇고요.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내용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인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했을 때 인어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제 행복해져? 이런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있죠. 우리들 일반적으로 어느 산골에서 와도 이름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어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캐릭터고요. 아까 우리 신혜선 씨가 캐릭터를 여쭤보셨는데, 신혜선 씨 캐릭터는 사실은 이런 캐릭터예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지만, 여자로서의 꾸미는 것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일 수도 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런 캐릭터도 인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캐릭터로 볼 수도 있고 이상한 캐릭터로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약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드라마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감독님의 디테일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은아입니다. 전지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인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옷이나 의상 같은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 복귀작이잖아요. 이 작품이 출산 후 복귀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중 작업이 많은 작품이라 좀 몸이 고되시진 않을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방금 밖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지현 씨 오늘 의상이 너무 특이하다고. 오늘 의상 컨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어는 정말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 설레이는 작업이고 정말 신선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또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라서 사실 모든 몸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어 역을 하면서 정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이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제가 불, 이런 특정 직업에 국한된 어떤 캐릭터는 맞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긴 해요, 사실은. 네, 너무 힘들긴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본 인어의 모습이나 아니면 인어와 준재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후회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하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너 비주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고민을 하고 저 역시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 작품의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상하는 어떤 이너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이너는 물속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는데 그 의상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너의 모습, 누구나 생각하는 이너의 모습은 사실 상의를 거의 입질 않고 꼬리로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이너의 모습이 이제 가끔씩 보여지는 어떤 이너의 모습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져서 정말 굉장히 좋은 비주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촬영하면서도 어떤 거부감 없이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의상 컨셉은 오늘 의상 컨셉은 글쎄요, 저는 단정하게 입고 또 단정하면서 이뻐 보이고 싶어서 오늘의 의상을 선택했는데요. 특별한 컨셉은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전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또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잠깐만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기 전에 저희 성동일 씨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하실 때 아무래도 전전 씨와 이민호 씨 사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연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 오가게 되는데 혹시 그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네, 아니면 어느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고 연기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지은 작가님의 특징이 제가 재밌었던 게 과거와 현재를 이제 되게 시간 분배를 되게 재밌게 해놔서 매 회가 아마 다른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간중간에 과거와 현재 배치를 너무 잘하셔서 그게 아마 이번 드라마의 또 새로운 편집상 볼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전지현 씨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좀 약간 더러운 연기, 그리고 좀 지루할 법하면 살짝 애드립, 이 정도 해서 과거와 현대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과거에서는 조금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현재로 넘어와서는 끝까지 쫓아다니죠. 전지현 씨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별로 말도 없고 현재로 와서는 어쨌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진혁 감독님을 욕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나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현장에서 아직까지 이 시설이 한번 안 나올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어쨌든 진혁 감독님도 이게 좀 터져줘야 또 애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모든 스태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만남이 괴산 산꼭대기에서 찍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부들한테 잡혀서. 근데 4시간인가 5시간을 그 물속에 정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독님이야 배우들도 안 되겠다. 먼저 찍어서 보내자 해도 한 4-5시간을 물속에 있었는데 정말 인기와 또 받는 출연료가 센데도 정말 불평 한마디 없이 그 4-5시간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애를 저희 집사람이 3번을 낳아봐서 산후조리가 어떤 건지 아는데 몸도 완벽하게 안 됐을 텐데 그 4-5시간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길래 괜히 잘하는 배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큰 소리 한번 쳤죠.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아무튼 이민호 씨도 다치기도 시작이 좀 다쳤어요. 다쳐서 신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 메인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 저희들은
그냥 슬쩍슬쩍 가도 되는 정도로. 아무튼 재밌습니다. 누가 드라마 끝에 스포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민호 씨보다는 아마 저쪽으로 인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드라마 보시면.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우선, 네, 마이크는 전달이 되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부 간담회 시작 전에 카메라는 이제 안 찍는 걸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몇 분이 좀 찍으시긴 했는데, 안 찍어주신 걸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네, 한국일보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우선 신혜전 씨께 질문이 있는데 전작에서는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쑥맥 같은 이렇게 순진한 캐릭터였는데 이번 캐릭터를 보니까 카이스트 출신에 엄청나게 말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다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약간 뇌생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말 이미지 반전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연기적인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감독님께 또 궁금한 게 이민호 씨가 아까 캐릭터 설명하시기에 사회에서 등쳐먹어도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의적 같은 활약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촬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좀 정성 들여서 촬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 전에 주말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는 정말 쑥맥 같은 아이였는데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연재는 뭐 말도 잘 어버버하고 이렇게 했다면 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편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모습도 있고 좀 가식적인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전에 비해서 화장도 좀 더 진해졌고 그래서 염색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더 열심히 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도록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준재, 조남두, 태호 이렇게 세 분의 팀은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정의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사기를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를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신호부 기획되고 할 때는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얘기가 나오고 대본이 나온 건데 언뜻 놀랍니다. 이렇게 찍은 걸 보고 있으면은 겹쳐지는 것들이 사실 조금씩 있어요. 있어서 언뜻 놀라는데 사실은 시티헌터라는 드라마를 이민호 씨랑 같이 할 때도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그냥 간절한 소망,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뿐입니다. 저 인터뷰 중에 죄송한데 더 이상 저의 방광이 못 참겠다고 죄송한데 한계가 왔네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방광 관계로 일단 두 분을 일단 빠지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네 분께서 계속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또 나가셨으니까 저희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지금 다른 분께 양보를 드릴게요.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린 동안, 자, 신원호 씨, 마이크를 잡아주시죠. 네. 자, 극 중에서 꽃미남으로 설명이 돼요. 네. 네, 꽃미남으로 설명이 되고, 극 중에서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씀이 적다고 설명이 되는데, 네. 어떠세요? 본인이 그 연기하는 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네. 말을 안 하면서 어떤 표정 연기라던가 더 중점을 두고, 태호를 설명하는지, 네, 연기로 보여주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없는 게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워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처음에는 난감했었는데 이제 준재 선배님이나 남두 선배님이 항상
그냥 태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항상 옆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렵긴 한데 진짜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의 가르침으로 현장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태호의 모습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있는 모습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MBN 스타 강민나 기자이고요. 저는 지금 전지현 씨랑 그 이민호 씨에게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서로에 대한 연기 케미가 좀 어떤지, 서로 좀 연기적으로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전지현 씨는 아무래도 엄마가 되다 보니까 좀 출산 이후에 좀 작품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PD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가? 사실 이 수목 드라마가 한 달 한시에 다 첫 차례 방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푸른바다의 전설이 좀 2016년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정말로 자신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만약에 시청률을 좀 예상을 한다면 첫 회 시청률을 얼마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연기 호흡은요, 사실 이제 지연 선배가 이제 풍기는 포스나 아우라가 이제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작품의 패턴보다는 친해지는 데는 시간은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이제 초반 분량도 워낙에 이제 인어라는 명확한 설정이 있고 또 준재라는 캐릭터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투닥투닥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선배님으로서도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리액션이나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느껴지는 호흡들 이런 것들이 최근 촬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저도 이민호 씨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민호 씨하고 저는 글쎄 각자 이민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허준재라는 어떤 인물 그리고 인어라는 어떤 인물을 서로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 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저는 제 거 챙기느라 바빴고 이민호 씨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호흡을 맞추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캐릭터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또 둘이 허준재와 인어가 이제 부딪히는 씬들이 많아지면서 좀 굉장히 많이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호 씨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요즘이 좀 많이 편해지고 또 많이 즐거워져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예쁘셔서 사실은 소개시경을 해도 이렇게 막 사실은 뭐라 그러죠? 케미라 그러죠? 그런 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찍을 때 두 분이 서 계신 거를 넓게 잡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예, 그러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물론 이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분위기가 난다 그럴까?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는 항상 이 시청자분들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시청률이 어떻게 되냐 예측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감히 제가 그런 걸 예측하거나 저희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 시청자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또 작품에 대해서도 항상 반성하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요. 정말 좋게 봐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독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이제 시청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겨울 정말 춥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 추워질 거고요. 우리 드라마는 그래도 더 설레고 그럴수록 더 따뜻한
드라마로 만들어갈 것을 저희 제작진 모두 약속을 했으니까요. 꼭 재밌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순서 저희 마칠 텐데요. 네,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 해주시고요. 네, 푸른 바다의 전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